안녕하세요. 오늘은 제19강 1차 방정식의 활용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우실 1차 방정식의 활용은 1차 방정식 활용 유형 중에서도 가장 종류가 많고 중요한 거리, 속력, 시간, 그 다음에 소금물, 설탕물과 같은 농도 관련 문제를 배우실 건데요. 자, 일단 거리, 속력, 시간과 농도 관련 문제를 푸실 때에는 반드시 필요한 공식을 딸딸딸 외우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공식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거리, 속력, 시간에 관련된 공식을 이렇게 마우스라 그래요. 마우스 형태로 모양을 만들어서 거리, 속력, 시간을 써 놓으시고, 만약에 거리를 필요로 하는, 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이용할 때는 속력 곱하기 시간으로, 시간을 구하는 공식을 사용할 때는 속력분의 거리로 이렇게 이용하셔서 이거의 하나의 모양으로 딸딸딸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농도와 관련된 문제는 전부 소금의 양 내는 공식 하나로만 사용을 합니다. 따라서 소금의 양 내는 공식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농도 관련 문제는 오로지 하나의 공식으로만 이용하기 때문에 사실은 거리, 속력, 시간 문제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게 느껴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 구체적으로 유형별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거리를 구하라, 거리를 x로 넣는 유형이 나왔다. 그러면 거리를 구하는 문제는 공식을 어떤 공식을 사용하느냐 하면 시간 내는 공식을 사용합니다.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이 공식에다 거리 부분에 x로 놓고 방정식을 세우셔야 하는데요. 참고로 어떤 학생들이 거리를 물어보는데 왜 거리 공식이 아니라 시간 공식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거리 내는 공식을, 거리를 물어보는데 거리 내는 공식을 쓰는 건 과학이에요, 과학. 과학 시간에는 속력과 시간을 주어주고 거리를 구해라 하면 거리 내는 공식인 속력 곱하기 시간을 해서 구하는 거고요. 수학에서는 이걸 방정식으로 세우셔야 하는데요. 거리를 물어본다고 거리 내는 공식을 쓰면 x는 이런 식으로 식을 세워야 한다는 뜻인데 이건 방정식이 아니죠. 그래서 거리를 물어보는 유형은 시간 내는 공식을 이용하도록 문제가 출제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거리가 x일 때는 공식은 시간 공식이다. 따라서 여기 거리 부분에 x로 놓고 식을 방정식을 세우셔야 합니다. 또 시간을 물어보는 문제도 마찬가지겠죠. 시간을 물어본다고 해서 시간 내는 공식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시간 내는 공식을, 시간을 구하는 문제에서는 공식이 거리 내는 공식을 이용합니다.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이 공식의 시간 부분에 x로 놓고 방정식을 세워야 한다. 외워주셔야 되겠죠. 그럼 속력 구하는 문제는 없습니까? 근데 1학년은 속력 구하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거리 문제, 시간 문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필요한 공식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거리, 속력, 시간 문제의 특징이 뭐냐면 그 단위가 전부 다 틀려요. 킬로미터, 분속, 시속, 미터 이런 식으로 뭐 분, 시간 이렇게 단위들이 서로 다르게 나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단위를 통일시켜 주셔야 되는데 단위는 누구의 단위로 통일을 한다? 속력의 단위로 통일을 한다. 시속을 분속으로 바꾸고 분속을 초속으로 바꾸실 생각을 하지 말고, 자, 속력이 시속이면 시간 킬로미터로, 속력이 분속이면 분 미터로 통일시켜 주셔야 된다는 것도 강조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말씀 아까 드렸지만 농도 관련 문제는 이 공식 하나로만 이용을 해서 소금, 대부분 다 소금물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래서 소금물 이 부분을 x로 놓고 방정식을 세우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좀 들어가면서 식 세우는 요령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A에서 B까지 70km를 가는데 처음에는 시속 80km, 중간에 시속 100km로 가서 모두 50분 걸렸다. 시속 80km로 간 거리는 이라고 말을 했어요. 자, 여기서 70km가 있고 시속 80km가 있는데 이거 모르시는 분은 없겠지만 70km는 거리, 시속 80km는 속력이죠. 그렇죠? 시속 분속이 붙는 거는 속력이고 시속 분속이 안 붙는 건 거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거리를 물어보니까 시속 80km로 간 거리가 x가 되겠죠, x. 자, 문제는 그런데 시속 80km로 간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시속 100km로 간 것도 있잖아요. 이게 이제 1차 방정식 활용해서 식 세울 때 제가 첫째 시간에 무지하게 강조드렸는데 미지수가 2개인 것처럼 느껴질 때 반드시 물어보는 게 x, 나머지 하나는 x와 관련된 식
x를 포함한 식으로 놀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자 지금 여기 보시면 거리가 있잖아요. 거리 70km, A에서 B까지 70km이기 때문에 시속 80km로 간 거리를 x로 놨다면 시속 100km로 간 거는 70-x 이렇게 식을 세우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거리를 물어보면 무엇 내는 공식이다? 시간 내는 공식이다. 자, 그렇다면 시속 80km로 간 시간이죠. 시속 80km로 간 시간 속력분의 거리. 속력분의 거리 더하기. 자, 시속 100km로 간 시간 100분의 70-x 속력분의 거리는 시간이죠. 80km 간 시간 더하기 100km로 간 시간 전부 50분. 여기다 50이라고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렇죠? 이건 지금 시속이니까 50분이라고 만약에 쓰신다면 그건 50시간이라고 쓰시는 거예요. 따라서 이건 시간으로 50분을 시간으로 고쳐서 6분의 5 이렇게 방정식을 세우시면 됩니다. 한 문제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A에서 B까지 시속 40km로 가는 것과 시속 15km로 가는 것은 10분 차이가 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A에서 B까지의 거리를 물어본다. 당연히 뭐 이거는 A에서 B까지의 거리가 X가 되겠죠. X가.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거리를 물어보니 시간 내는 공식을 써야 되겠다. 그럼 40km로 간 시간 이렇게 되겠죠. 40km로 간 시간 40분의 X 속력분의 거리와 15km로 간 시간 15분의 x죠. 속력분의 거리. 이거는 지금 A, B를 40km로 갈 때와 15km로 갈 때 10분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거리는 똑같이 XX가 될 겁니다. 그럼 이건 40km로 갈 때 걸린 시간, 이건 15km로 갈 때 걸린 시간인데, 자, 10분 차이가 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10분 차이라는 말은 원래 차이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큰 수가 누구고 작은 수가 뭔지 판단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분자가 똑같을 때는 뭐가 큰 수고 뭐가 작은 수입니까? 15분의 x가 더 큰 수고 40분의 x가 더 어떤 수예요? 작은 수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15분의 x 빼기 40분의 x는 10분 마찬가지죠. 시속이니까 10이라고 쓰시면 안 되고 6분의 1이라고 써주셔야 되겠죠. 10분이 6분의 1 시간 속력의 단위로 시간을 통일을 시켜주세요. 단위를 통일시켜주세요 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 요거 차이는 빼줘야 되는데 어디서 어디를 빼야 되는지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큰 수 빼기 작은 수 15분의 x가 더 큰 수입니다. 아실이라고 믿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시간 구하는 문제도 아주 많이 나옵니다. 자, 시간 구하는 문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동생이 집을 출발한 지 6분 후 형이 동생을 따라갔다. 동생은 분속 100m, 형은 분속 250m로 갈 때 형이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동생을 만납니까? 라고 했어요. 동생이 출발한 지 6분 후에 형이 출발했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문제는 형이 출발한 지 몇 분 후니까 형이 걸은 시간이죠. 형이 걸은 시간을 우리는 x로 놓겠다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형이 몇 분 동안 걸었습니까? 라니까. 자, 그렇다면 동생이 걸은 시간은 과연 무엇이냐? 이거죠. 그쵸? 또 마찬가지죠. 똑같이. 자, 또 다른 미지수는 x에 관련된 식으로 써야 한다. 자, 동생이 출발한 지 6분 후에 형이 출발했기 때문에 형보다 동생은 6분을 더 걸은 거죠. 그쵸? 아실 수 있겠죠? 6분 후 형이 출발했기 때문에 형이 x분 걸었다면 동생은 x 플러스 6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간을 물어보면 뭐 내는 공식이다? 거리 내는 공식이다. 그럼 이거는 둘이 만난다고 했잖아요. 그쵸? 만난다는 거 여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거리가 없어요. 이건 시간, 이건 속력, 이것도 속력이면 거리가 없는데 어떻게 거리 내는 공식을 씁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먼저 출발하고 뒤따라가서 만났다는 거 어떻게 해석하면 된다? 두 사람이 걸은 거리가 같아야 만나겠죠. 그렇죠? 이해 가시죠? 그럼 동생이 걸은 거리, 동생의 속력 어디 있습니까? 100이죠. 100. 자, 속력 내는 거리 내는 공식은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 곱하기 시간. 이게 동생이 걸은 거리예요. 는 형이 걸은 거리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 곱하기 시간 두 사람이 걸은 거리가 서로 같아야 만난다.
뒤따라갔기 때문이죠. 그렇죠? 먼저 출발하고 뒤따라갔기 때문에 두 사람이 걸은 거리가 같아야 한다. 이렇게 방정식을 세워주시면 됩니다. 자, 다른 유형도 한번 볼게요. 둘레의 길이가 3km인 둘레의 길이가 3km, 이거 거리죠. A, B 두 사람이 서로 반대 방향 중요하고 동시에 중요하고 출발하여 A는 분속 80m, B는 분속 70m로 걷는다면 두 사람이 처음으로 만나는 것은 마찬가지 몇 분 후입니까? 라고 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두 사람이 누가 걸은 시간이 X입니까? 라고 말했는데 뭐 물어보실 수 있는데 이건 뭐예요? 동시에 출발했잖아요. 이 문제에서 동시에라는 단어 나오면 항상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시간이 같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두 사람이 걸은 시간 자체가 그냥 걸은 시간을 그대로 X로 놓으시면 됩니다. 걸은 시간 X. A가 걸은 시간도 X, B가 걸은 시간도 X. 동시에 출발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거는 둘레가 3km의 호수를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는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A가 돌고 B가 돌고. 자, 시간을 물어보는 문제는 뭐 내는 공식이다? 거리 내는 공식이다. 그렇다면 A와 B가 서로 걸은 거리를 계산하셔야 되는데 거리 내는 공식은 속력 곱하기 시간이죠. A의 속력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여기 A의 속력 80, 시간 X. 80X가 됩니다. 80X. 속력 곱하기 시간. 이게 A가 걸은 거리, B가 걸은 거리는 70X가 되죠. 70X. 속력 곱하기 시간. 같은 시간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두 사람이 만난다. 반대 방향으로 돌아 만난다. 뭐죠? 두 사람이 걸은 거리가 합쳐서 모여야 한다. 한 바퀴. 자, 그렇다면 한 바퀴 여기다 뭐라고 써야 돼요? 3이 아니라 3천이 되겠죠. 왜요? 분속이니까. 분속이고 미터니까 이것도 3km가 아니라 3000m로 단위를 통일시켜 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거리, 속력, 시간에 관련된 문제는 미지수 놓는 것도 어렵고 방정식 세우는 공식도 따로 기억하셔야 되고 단위도 통일해야 되고 되게 어렵고 유형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다양하게 많이 문제 풀어보시고 많이 연습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자, 마지막이죠. 1차 방정식 활용의 마지막 농도 관련 문제. 자, 10% 소금을 200g에 몇 g의 물을 증발시키는 거예요. 12%, 200g에 물을 증발시켰어요. 그래서 12% 소금물이 됩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문제는 뭐라 그랬죠? 소금의 양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10% 200g 안에 있는 소금의 양 100분의 10 곱하기 200이 되죠. 농도 곱하기 소금물. 여기에 물을 증발시켰어요. 그러면 소금물 안에서 물을 증발하면 소금은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안 나가죠. 아, 그렇죠? 물을 증발시킬 때 물만 증발하지 소금은 증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소금이 10% 200g 안에 있는 소금 그대로죠. 100분의 10 곱하기 200은이에요. 이 소금의 양은 몇 %로 바뀌었어요? 12%로 바뀌었고 소금 물은 200g이었지만 물이 빠져나갔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200-X 증발시킨 몇 g의 물을 증발시켰나니까 이 증발시킨 물의 양을 X로 놓으셔야 될 거고 소금 물이 200g에서 물만 빠져나가는 거고 소금의 양은 변함없다. 이렇게 방정식을 세우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것도 한번 볼게요. 20% 100g에 그냥 바로 들어가세요. 20% 100g, 20% 100g. 아, 소금 내는 공식이래. 100분의 20 곱하기 100 이렇게 그렇죠? 농도 소금을 바로 쓰세요. 몇 g에 요번에는 뭘 넣었습니까? 소금을 말하는 건가? 소금 덩어리를 넣은 거예요. 그렇다면 처음에 20% 100g 안에 있는 소금에서 소금이 늘어나겠어요? 안 늘어나겠어요? 늘어나겠죠? 따라서 이건 어떻게 돼요? 소금의 양 플러스 X 이렇게 넣으셔야 되고 소금이 늘어서 몇 % 소금물로 바뀌었어요? 30% 소금물 안에 있는 소금이 되겠죠? 30% 안에 있는 소금. 소금은 어떻게 돼요? 물 100g, 소금물 100g 있었는데 소금을 집어넣으면 소금물의 무게가 늘어나겠습니까? 안 늘어나겠습니까? 100g의 소금물에다가 소금 10g 집어넣으면 소금물이 도로 100g은 아니죠. 110g이죠. 그렇죠? 소금을 집어넣으면 당연히 소금물도 늘어나기 때문에 소금물이 100g 있었고 집어넣은 소금까지 합쳐서 100 플러스 X가 30%의 소금물의 양이 됩니다. 자, 마지막. 자, 3% 소금물, 8% 소금물을 섞어 6% 300g을 만들었다.
3%와 8%를 섞어서 6% 300g을 만들었을 때 3% 소금물을 몇 그램 섞어야 합니까? 3% 소금물 X. 자, 3% 소금물 X면 8% 소금물이 뭐가 됩니까? 8% 소금물은 6% 300g을 만들었으니까 뭐가 된다? 300-X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하나가 X, 또 다른 하나는 X를 포함한 C. 자, 이 소금물 관련 문제는 전부 다 소금만 생각하면 된다고 얘기했어요. 3% 안에 있는 소금, 농도 곱하기 소금물, 3% 소금물 X니까 3%에 있는 소금 더하기 8% 안에 있는 소금 더해서 6% 300g 이렇게 되겠죠. 농도 소금물, 소금 더하기 소금은 소금. 자, 이렇게 방정식을 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농도 관련 문제는 공식이 하나이기 때문에 유형이 조금 다양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문제는 조금 더 연습해 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오늘 배우는 내용이 1차 방식 활용 중에 아주 중요한 것들을 총 정리해 드렸으니까 많이 복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